부동산 투자의 확실한 길잡이 영상을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제가 아파트랑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데 매도 시점 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그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 오피스텔은 분양권이고요. 네, 어떤 아파트랑 오피스텔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파트는 옥길 지구에 있는 제이드 카운티 1단지 아파트고요. 네. 오피스텔은 회기역 2번 출구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피스텔 이름은 알고 계세요? 네, 회기 프리미어엠이요. 알겠습니다. 옥길지구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천시네요. 부천의 옥길지구 안에 있는 제이드 카운티 1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또 회기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프리미어 M 오피스텔의 분양권 가지고 계시고 아파트에는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전세났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운용해야 하는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질문을 주시는 것 같고요. 먼저 옥길 지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제이드 카운티요. 제이드 카운티요. 그 한신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제이드 카운티. 요거 몇 평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38평 9평 해요. 38, 9평. 네. 그런 평수도 또 있군요. 그냥 38평형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들 하는데 일단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거를 근데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계신다고 했어요. 네. 네,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죠? 3억 5천이요. 3억 5천 전세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매매는 얼마에 하셨습니까? 4억 8천에 했어요. 4억 8천에 매매를 하시고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오피스텔은 어느 쪽에 있는 거죠? 그 중앙선 1호선 같이 있는 회기역 2번 출구 쪽이고요. 회기역 쪽이요. 네. 회기역 1번 출구 쪽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인가요? 네. 2번 출구고 네. 복층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룸의 위에 이제 복층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얘는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하셨나요? 네. 네. 보시면 옥길지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거는 지금 전세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주는 어느 쪽 하고 계세요, 그럼? 거주는 신대방 쪽에 하고 있어요. 서울 쪽에? 네. 서울 쪽에 거주하시는 건데, 지금 옥길지구에 이제 일단은 투자예요.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신 거니까. 네. 실거주를 안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옥길 지구에 예를 들어서 뭐 제이드 카운티 1단지가 어떠니, 제이드 카운티 뭐 2단지가 어떠니 이런 거보다도요, 택지 지구라는 성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택지 지구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주거에 대한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즉, 싼 가격에 새 아파트를 거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당연히 거주가 되겠죠. 거주 우선이 되는 거고, 왜? 가격이 싼 가격에 헌 아파트들 말고 이 가격으로 서울에서 38평형을 거주하려고 하면 금액 자체가 10억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 4억 8천이면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사에 대한 주인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싼 가격에 뭐 다 쓰러져 가는 아파트도 아니고 새 아파트를 내가 거주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지 지구를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투자로 여기를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격 상승에 어떤 꿈을 안고 투자를 당연히 하셨을 텐데 이런 택지 지구, 즉 거주 우선인 이 지역에 가격이 상승하려고 하면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투자성이 좀 가미가 돼야 되는데 이 투자성이라는 게 투자 세력이 붙어줘야 되는데 투자 세력이 붙어주기 위해서는 주변에 아주 확실한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네. 확실한 일자리가 있어야 당연히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그 지역 자체가 좀 활성화가 되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통 여건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 즉 교통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택지 지구에 가격 자체가 상승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담보가 돼야 가격 자체가 상승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옥길 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죠. 뭐 일자리 네네. 자체가 안 보이죠, 사실. 뭐 서울 쪽으로 더 붙던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자리 자체는 아니면 저 마곡 쪽으로 가든가. 이 옥길 지구 주변의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뭐 디지털 산업단지, 뭐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쪽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의 접근성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일자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교통 호재가 있어주면 좋은데 교통 호재는 여기 투자하실 때도 뭐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뭐 인천 인천 지하철 2호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이 옥길지구 통해서 은계지구라든가 옥길지구라든가 향동지구까지 해갖고 전체적으로 좀 계획 중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교통에 대한 호재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교통에 대한 호재는 일반적으로 택지지구에서의 교통에 대한 호재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자리가 대한 호재라고 하면 계속해서 사람이 들고 날고 하면서 그 회사가 운영하게 되면 뭐 이직자라든가 퇴직자라든가 다시 또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용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교통 호재라는 건 한번 개통이 되면 그때의 단발적인 어떤 투자 효과로 그냥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즉 교통 호재로 인해서 옥길 지구가 가격이 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아까 여기 있던 거주 우선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즉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그러면 임대 가격을 상승을 통해서 뭐 가격은 상승하겠다. 이렇게 거주 입장에서 그냥 크게 경기 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따라서 옥길 지구에 지금 제이드 카운티라는 아파트에 전세를 끼고 투자로 38평을 들어가신 건데 투자성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사서 거주를 하러 들어가셨다고 하면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뭐 지하철이 앞으로는 또 계획이 돼 있고 또 주변에 계속해서 생활 환경 시설이 갖추어지니까 거주 환경이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니까 가격 자체가 꾸준히 좀 상승을 할 텐데 뭐 목표치를 어디까지 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단발적인 어떤 내가 투자 지금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이나 2022년께부터는 서울의 이제 부동산 가격도 다시 좀 반등할 확률이 높은데 내가 투자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다? 그리고 교통의 호재라는 건 언제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만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일자리는 지금 주변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제 판단에는 매도하시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보시면 아까 회기동에 오피스텔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회기역 네. 부근이라고 해서 네.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권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피스텔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요. 입지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뭐 그 수요층, 그러니까 수요 세력이 많은 그러니까 그 어떤 주택에 대한 형인데 뭐 원룸형이냐 뭐 투룸형이냐 뭐 이런 것들 주택의 방의 개수 이런 쪽이 되고 다음이 이제 수익률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가장 이상적인 입지는 다운타운가예요. 우리가 흔히 24시간 막 활달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냥 주야 구분 없이 계속해서 그냥 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번화한 도시 그런 쪽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로 주변에 뭐 산업 이 업무 타운이 조성이 돼 있어서 일자리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 그런 쪽 아니면 이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학가 이런 대학가가 좀 있으면 좀 좋은 입지다라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우수한 입지다라고 판단을 해주는데 우리 회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면 외국어 대학교인가요? 네. 뭐 외국어 대학교라든가 뭐 경희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대학교들이 있는데 일단 대학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업무타운을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업무타운이 갖추지 못한 또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대학교에는 당연히 기숙사라는 게 있겠죠. 네. 기숙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경희대 앞쪽이라든가 또 그 회기역 이 건너편 쪽 이쪽 학교 쪽으로 붙어 있는 쪽에 굉장히 많이 오피스텔이 있을 거예요. 즉 기존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하고 경쟁을 또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회기역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가격이 좀 상승한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 임대 가격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당연히 대학가가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학 정원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뭐 50명씩 뽑는 학과에서 그 다음에 뭐 100명씩 뽑을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두 개 갖고 있는 것들을 모두 두 곳을 투자로 지금 갖고 계시는데 제 판단에는요. 매도 시점에 좀 차이는 있겠으나 저는 올 가을 시장을 넘기지 말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 형식으로 갖고 있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만기가 2월이어가지고. 1월요. 내년 2월이요. 내년 2월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전세 만기를 절대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충분히 네. 봄 시장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 만기 기간에 따져서요. 투자 목적 수요가 없어가지고 실거주 수요로 매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올 가을 때부터는 그러니까 임대가 만기가 돼야 실거주하는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만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기 맞춰서요? 네, 네. 그 시간을 네네. 넘기지는 말고 그 봄 시장을 넘기지는 말고. 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